정말 인생 말년에 퇴직 후에 수익형 부동산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망가지는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노후를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이 프레임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그 과거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남은 인생에 월세 받아가며 살아야지 하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분양받으면 피를 붙여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 참 많이 계셨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50%는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상가는 임차가 들어오지 않고 오피스텔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질 않죠. 월세 받을 꿈에 젖었다가 오히려 빚만 늘어나서 답답한데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활동도 하시면서 강의도 하고 또 여행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참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이분께서 몇 년 전에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바로 옆에 어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위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정말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차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고요? 네, 문의조차 없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 상가를 분양받고 나서 지금 매월 이자 감당에 힘들어 하시고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년에 편하게 살아보려는 요량으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일이 가장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인생 말년에 퇴직 후에 수익형 부동산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망가지는 노후를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노후를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이 프레임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리 그 과거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상가 매물들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가 총 2,294건인데요. 2013년 1월, 그러니까 약 10년 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경매를 진행해도 또 낙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50%의 가격에도 안 팔리는 경매 매물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보통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시행사에서 이걸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그래서 미분양담보대출, 미담대출이라고 해서 분양가의 40% 정도를 대출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시행사에서 이걸 직접 임대를 놓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임차를 준 후에 매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을 맞춰놓고 매각을 시도하면 공실일 때보다는 더 잘 팔리긴 합니다만, 이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내는 그 렌트 프리 시간이 끝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손을 털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별 상가 경매 진행 건수를 보니까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1년 3월에 1132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은 매월 경매 건수가 1000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1000건이 넘어선 뒤에 점차 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는 2000건이 넘어섰습니다. 1000건이 아니고 2000건이 넘어선 거예요. 자, 두 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서면서 지금 보니까 2294건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매물이 나오면 이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팔리고 계속 적체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상가 낙찰 수요가 사라지니까 낙찰률이 떨어지겠죠. 올해 7월 상가 낙찰률 정말 놀랍습니다. 20%입니다. 5개 중에 1개만 낙찰이 된다, 이거죠. 2021년부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도 상가 낙찰률은 30-40% 낙찰률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하겠죠. 7월 달에 전국 상가 경매 낙찰가율을 보니까 59%입니다. 아마도 이 낙찰가율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분위기도 정말 최악입니다. 아직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중에 표용호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의 부동산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임장부터 매주 부동산 핫 이슈까지 지금 바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 중구의 어떤 오피스텔을 보니까 전용 34제곱미터부터 51제곱미터 이런 호실이 계약금 포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마피, 마이너스 피가 1000만원부터 한 7500만원까지 붙은 매물들이 50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피가 붙었다는 것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약금도 포기하고 내 돈으로 1,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더 주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계약서 한번 잘못 썼다가 내 돈 생돈을 물어주게 되는 꼴이죠. 또 그 바로 옆에 동대문구 신설동 쪽을 보니까 여기 오피스텔은 오는 11월 달에 입주를 앞뒀는데 여기 분양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서 7,300만 원까지 이 조건을 내걸고 매물들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동대문구의 오피스텔은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입주를 시작한 그 오피스텔에 가보니까 금매나 마피가 지금 넘쳐납니다. 마피가 3,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붙은 매물들이 또 여긴 30개 가까이 쌓여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에 대학가도 있고 업무지역도 있고 주거공간도 있는 아주 좋은 위치 마포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포구는 여의도와 광화문 쪽의 일자리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견고한 편인데 이 마포구의 오피스텔도 지금 마피투성입니다. 자, 마포구 마포동에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막 다 지어가고 있는 N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면적 49제곱미터 분양권이 마피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전용 4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한 12억 정도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역시 마이너스 10% 선에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의 분양가와 좀 비슷한 거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P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이 8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던 그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받을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 N 오피스텔 길 건너에 오피스텔 큰 대형 오피스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최근 거래가 보니까 같은 평형대가 5억 중반 정도 거래가 됩니다. 신규 오피스텔의 경우 2배 이상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서울도 이런데 지방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정말 더 처참합니다. 대전 지역을 가보니까 정부청사역 바로 옆에 어떤 그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는 전용면적 119제곱미터의 경우 좀 넓죠. 여기는 분양가가 16억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여기를 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그 인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7억 초반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도 너무 비싼 가격인데 이걸 또 비교하자면 서울 여의도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 분양가보다도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양이 오랫동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내가 이걸 운영하려고 직접 쓰려고 분양받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본인이 직접 쓰려고 분양받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익형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잘 생각하시고 분양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상가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위치가 좋고 뭔가 조건이 좋은 상가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 생기는 상가들 가만히 보면 분양가도 쓸데없이 비싸고 또 너무 많습니다. 공급이 과잉이죠. 주거용의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뭐 집기도 있습니다만 상가는 그냥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분양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비싸게 분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효용성을 중요시 여겨서 비싸게 값을 매긴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상가 분양가나 상가의 비율을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상가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주상복합 상가는 건축법상 상업시설의 의무 공급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죠. 기본이 30%입니다. 뭐 지자체의 조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공공기여성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리 선정되지만 보통 15%에서 20%인 곳도 있고요. 예전엔 심지어 50%인 곳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10%로 낮춰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상가 비율이 참 높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의 이익치가 이 상가에 몰려 있게 됩니다. 위에 주거용이 다 팔린다 하더라도 밑에 상가가 안 팔리면 결국 시행사는 뭡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손해를 줄여보려고 상가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잡습니다. 분양하는 상가의 대략 50%만 팔린다 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본인들이 그 가격을 정합니다. 상가는 분양가 산정 시에 제재를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분양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상가도 완판을 하면 좋은 거니까 뭐 막무가내로 비싸게만 분양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주상복합을 짓고 또 건물을 지을 때 공공기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 팔리는 3층이랄지 뭐 이런 곳을 공공기여로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이 상가 비율을 높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또 악착같이 분양을 성공해야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양받을 때 도면이나 모형도를 보고 그냥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직접 발품도 팔아보시고 그 지역의 소비 성향도 좀 파악을 하시고 분양을 받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만으로 그냥 좋은가 보다, 여기 위치가 좋네, 와 여기 멋있는데, 이래서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꼭 체크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그 상가는 공실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곳이 왜 공실이 많냐면, 아파트나 건물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그 차단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단 펜스가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차를 그 옆에 잠깐이라도 세우고 그 물건을 받고 뭐 이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차단막이 있고 또 카메라가 다들 여기저기 포진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죠.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단순한 면까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하에 주차를 하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이용하는 상가, 이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런 분인데요. 자,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지금 막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곧 지방으로도 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거나 또는 경매로 나온 상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께서 부동산 이익 집단의 카르텔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데이터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거든요. 자, 지방의 상가들 정말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공실도 많고 경매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왕 상가를 여러분 분양받으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체크할 것이 많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가와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도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